자, 이제 우리 최종 모의고사. 자, 우리 해설 강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과 난이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 점수 85점, 90점 선, 요 정도 선을 받는다면 실제 시험에서 아마 만점까지 가능할 겁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대왕, 제위기의 사실로 자, 옳은 것은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납니다. 성왕께서는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대왕께서 이 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이제 대왕의 아버님께서는 바닷속에 큰 용이 되셨고 유신은 다시 김유신 얘기하는 거죠. 천신이 되셨는데 자, 문무왕이 죽으면서 자기는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될 테니 자기를 화장해서 뿌려라. 바다에 만든 게 바로 대왕암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문왕이 즉위한 다음에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섬이 하나 떠올랐죠. 거기에 대나무가 2개 자라고 있었고요. 이거 일관 김춘일한테 물어봤더니 저거는 길조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나무를 잘라갖고 이제 피리를 만들면 모든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바로 만파식적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의 아버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버님은 문무왕, 이 대왕은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의 설치는 828년 바로 흥덕왕 때 중국에서 서주 무령군 소장을 하다 돌아온 장보고가 흥덕왕에게 1만 명을 빌려다가 자, 완도 옆에 있는 장도죠. 여기다 이제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는 거. 요거 흥덕왕 때가 되겠고요. 갈문왕제를 폐지하였다. 신라에는요, 왕의 형제들에게 갈문왕이라는 일종의 명예직. 그런데 갈문왕은 잠재적으로 왕의 정치적인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무열왕이 집권하게 되면서 갈문왕제를 폐지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3번에 구서당 10정을 정비하였다. 요게 바로 신문왕 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역을 설치하였다. 487년 바로 소주왕 때 사실이고요. 우편할 때 우자에다가 역은 말 갈아타는 역을 얘기합니다. 각 교통의 요지에 우역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게 소주왕 때 사실이 되겠죠. 487년에 정답은 3번이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차 시위운동 후 경찰은 배후에 조직이 있으리라 단정을 하고 엄중한 취조를 단행을 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에 광주 성진에 자, 광주에 있는 이렇게 성진회가 지금 나와 있고요. 독서회가 폭로되어 버렸다. 자, 우리가 60만 세 운동 이후에 각급 학교에 독서회들 막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대 검거가 시작되어 약 200여 명의 학생이 투옥이 되었다. 학생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성진에 주도를 했고요. 그리하여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가 이듬해 시위로 중단했던 2학기 시험을 치르려 했다. 한 청년이 불러 오늘 시험은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고 시험을 불응하여 백지동맹할 것을 급장으로서 선동하라고 지시하였다. 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학생 항일운동. 바로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통치가 시행이 되었다. 문화통치는요, 이른바 문화통치. 자, 너희들 지금부터 문화통치 아니고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 1919년에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신간회가 조직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민족 유일당이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단체, 바로 합법적 항일단체 신간회. 1927년에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 이듬해까지 동맹휴학이 지속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 일제치하 최대 규모의 학생항일운동이 되겠고요.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다. 순종의 인산일 장례식 날 바로 1926년 6월 10일이 되겠죠. 요거 60만 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기점으로 해서 조선 사회과학 연구회 학생들과 공산주의자들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운동을 각각 추진을 했던 요게 바로 60만 세 운동.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구강대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청해왕제가 오라총과 목극 등과 시위 포소륜 주사 악세를 보내어 백두산해가 보고 국경을 획정하게 하였다. 백두산에 가서 자, 청나라 오라총관 목극 등과 함께 청나라 조선 사이에 이제 국경을 획정한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폐사군이 다시는 우리 소유가 되지 못할까 의심도 하고 또는 육진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하였다. 사군 육진. 숙종 때가 되면 이걸 다시 또 이제 무창이나 자성에 설치하면서 이 폐사군을 복설하는 뭐 이런 작업들이 있게 되죠. 두 사람이 돌아와서 물이 과연 동쪽으로 흐르더라라고 보고하였다. 극등이 곧 사람을 시켜 돌을 다듬었는데 넓이 2자, 길이 3자 남짓하였으며 또 분수령을 밑돌에 취하여 비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요 백두산 정계비가 되는 거죠. 바로 1712년에 오라총각 목극등이 와서 조선의 관리들과 실제 답사라고 세운 자, 서위 압록 동이토문 고어 분수령상 서쪽으로 압록강에 이르고 동쪽으로 토문강에 이르니 이것으로 분수령을 삼는다. 청과 조선의 국경을 명확하게 하는 백두산 정계비가 되겠습니다. 요 사건이 있었던 국왕대 바로 숙종 때가 되겠고요. 이때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금이형이 설치가 되었다. 5군형 중에 마지막으로 설치가 된 금이형 1682년 바로 숙종 때가 되겠죠. 자, 숙종의 재위기간, 숙종. 이 현종 이후에 이제 숙종이 즉위하게 되는 거죠. 1674년. 자, 이때 이제 즉위를 해갖고 1720년까지. 이때까지가 숙종의 재위기간인데요. 맞습니다. 자, 2번. 송시열이 처형되었다. 송시열의 처형. 1689년. 바로 기사한국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버리시고 숙종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주조가 되었다. 상평통보는요, 처음 이제 발행이 된 거는 인조 때인 1635년인데, 요건 병자호란으로 이제 중단이 됐다가, 1678년 허적의 건의에 따라 숙종 때 다시 발행이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 자, 숙종 때가 되겠죠. 맞는 얘기요. 균역법이 시행이 되었다. 요게 바로 1750년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양인에게 부과되는 군포 액수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데서 보충하게 하는 제도. 영조 때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건 이전에 전개된 역사적 사실을 고르면 스티븐스는 워싱턴에 갈 생각으로 23일 오전 9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오클랜드에 도착을 했다. 두 애국지사, 자, 스티븐스를 저격한, 전명훈, 그죠? 장윤환 두 분이 되겠죠. 두 애국지사는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곳으로부터 일찍 그곳에 도착하여 그를 기다렸다. 일본 영사를 동반한 스티븐스가 자동차에서 내릴 때 그들은 좌우에서 그를 공격을 하였고 세 발의 총성이 연이어 들렸으며 그리하여 스티븐스는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1908년 바로 3월에 오클랜드에서 자, 우리나라에 이제 고문으로 와 있던 일본 고문으로 왔었던 스티븐스를 저격 살해한 전명훈, 장윤환 두 분이 되겠습니다. 요 의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1번 한번 볼까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건 1909년 10월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을 했죠. 1909년 10월 지워버리시고요. 나철과 오기오 등이 자신회를 조직을 하였다. 요게 언제 자신회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오정암살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을사조약 직후였던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 자, 정답. 여기서는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 의병을 토벌하기 위한 요게 바로 1909년 9월에서 11월까지가 되겠고요. 자,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가 해산이 되었다. 신민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자, 이런 작업으로 원래 있었던 건 이제 안명근이 자, 안학지방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다 걸렸는데요. 일제는 이 배후에 조직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건을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 암살음모 사건으로 확대를 해서 신민회 간부들 105명을 검거하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게 1911년 1월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전의 사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왕 재위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5년 상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시행하였다. 상복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6년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주를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이 505년에 이사부를 군주로 삼았다. 군주는 군사지휘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군사지휘관이면서 행정관의 성격 같이 갖고 있습니다. 15년 봄 514년에 아시촌 소경을 설치하였다.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죠, 한 번씩. 이 아시촌 소경이라고 하는 건 신라의 3소경 중에 하나로 하만 여기를 중심으로 제일 먼저 설치가 된 게 아시촌 소경이 되겠습니다. 전부 누구예요? 지증왕 때가 되겠죠.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지증왕 때는 508년에 동시전이라고 하는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고요. 이듬해인 509년에는 동시라고 하는 경주 동쪽에 이제 시장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1번 정답이고요. 2번에 분황사 모전석탑이 세워졌다. 이 643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선덕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분황사 이 안에다가 이제 모전석탑,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라고 그래갖고 지금은 3층까지 남아있지만 요거 선덕여왕 때가 되겠죠. 자,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하였다. 원래 진흥왕 때 설치가 된 품주는요, 군국기무하고 이제 국가 재정을 담당하던 거였는데, 진덕여왕 때 이제 군국기무를 담당하는 집사부와 그 다음에 재정을 담당하는 창부로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 진덕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병부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병부, 국방을 담당하는 이걸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을 하였다. 바로 이제 병부의 설치는 516년 또는 517년인데요. 이거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고 사색 공복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한 것도 법흥왕 때. 자, 정답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요. 다음에 정치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운형 안재홍,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으로 구성이 되었다. 일제가 패망한 후 1945년 8월 15일이죠. 광복절 8월 15일. 자, 이때 총독부로부터 국가통치의 권한을 이양을 받았다.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이 1944년 8월에 만든 조직인데요. 이걸 계승을 해갖고 1945년 8월 15일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걸 계승한 광복후 최초의 정치조직이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1번 보세요. 김성수, 송진우 등이 참여하였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었던 김성수나 송진우 같은 자, 이런 사람들. 이들은 나중에 한국민주당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게 좌파가 강했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미 군정청의 지지를 받아 우익이 주도하였다. 일단은 미 군정청이 이게 설치가 된 거는 1945년 9월이에요. 자, 9월 9일. 자,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미 군정이 시작이 되는데, 미 군정청은 당시에 군정을 시작을 하면서 유일하게 미 군정, 여기에 명령을 따라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 다음에 조선 건준이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이렇게 미 군정청의 지지를 받아 우익이 주도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요게 되겠습니다.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을 하였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 되겠고요. 4번.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인해 크게 위축이 되었다. 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1946년 5월이 되겠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제가 원래 운영하던 정판사라는 출판사, 일제가 패망하고 돌아가면서 여기에 인쇄기를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 연합체였던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자, 우리 민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 단체에서 공산당 정치자금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판사 이걸 이용해갖고 위조 집회를 발행했다가 걸렸고요, 이게. 미군 정청은 남한의 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어떤 이건 테러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걸 계기로 이제 공산당을 완전히 이제 일망타진을 시켜버리게 되는데요. 요 사건이 바로 1946년 5월에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되는 거 여기서는 이제 3번 정답이 되겠죠. 7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가 집권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를 진강 후로 책봉을 하고 부를 세워 흥령이라고 하였으며, 진강 후. 일단 공후백이라고 나오면 이제 자기를 왕족의 반열로 올렸다는 거죠. 우리가 진강 후라고 나오면 이거는 최충원이 되겠고요. 나중에 진양 후, 요게 그 아들이었던 최후가 되겠습니다. 흥령이라고 하는 이거 흥령부를 얘기하는 거죠. 부를 세웠다는 거. 흥령부는 최시정권, 최충원은 어마어마한 토지들을 차지하고요. 이걸 관리하기 위한 토지관리기구로 별도로 설치한 게 바로 흥령부가 되겠고, 이걸 다른 말로 진강부라고도 불리는 거죠. 요속을 두고 흥덕궁을 여기에 속하게 하였다. 가는 궁궐에 출입하면서 평상복의 일산이라고 하는 건 햇빛을 가리는 양산 같은 건데 이걸 펴고 다녔으며, 시종하는 문객이 거의 3천여 명이었다. 이거 왕만 쓸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왕처럼 하고 다녔어요. 자, 누구? 최충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집권기의 사실. 최충원은 1196년에 이제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고요. 여기서 1219년까지가 바로 최충원의 집권기. 만적의 단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이게 1198년 최충원의 사도비였던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 해방을 외치면서 이렇게 난이 되겠죠.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이건 1281년 충렬왕 때 원간섭기 이후에 당시에 이제 단군 신하까지 수록한 일연이라는 선종 승려가 쓴 요게 삼국유사가 되겠죠. 이건 충렬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방을 확대 설치하였다. 도방의 확대 설치. 도방은 원래 칼제비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병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경대승이 원래 신변 호위를 위해 설치했던 거를, 자, 최충원이 다시 부활을 시켜갖고, 자, 6교대로 나누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요게 도방의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요. 담양에서 이연년이 난을 일으켰다. 백제의 부흥을 표방하면서 전남 담양. 자, 여기에서 이연년 형제의 난, 요건 1237년 최후 때 일어난 난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기억과 디귿 1번 정답이 되겠죠. 8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우리 전하의 제위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후민정음이죠.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을 모방을 하였다. 자,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 전하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을 하였다. 사군? 육진의 개척. 최윤덕이 이제 사군을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진을 개척하게 되는 게 김종서가 되겠는데요. 여기 사군, 그 다음에
육진의 개척. 요게 한 10여 년에 걸쳐서 세종 때 있었던 일이죠. 현재 국경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고요. 자, 어쨌건 이거 맞는 얘기.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이 되었다. 세종대왕 때는 명재상들이 많이 나오죠. 뭐 황희정승, 김종서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신숙주도 이때 등용이 되고요. 어쨌건 이런 과정에서 세종대왕은 태종과는 달리 모든 육조의 업무나 이런 것들은 의정부를 반드시 거쳐갖고 품위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릴 때도 의정부를 거쳐갖고 하다라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 되겠죠. 삼강개수도가 편찬이 되었다. 충신, 효자, 연려. 충신 112명, 효자 94명, 110명, 연려 94명. 이런 식으로 300여 명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충, 효, 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그러니까 충신, 효자, 연려. 충효신이 아니라 충신, 효자, 연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그림과 함께 삼강개수도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요. 간경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당시 한자밖에 없던 불경을 한글로 구격을 한 거. 이걸 간경도감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세조 때가 되겠죠. 정답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세종 때에는 요거 비슷하게 불경을 편찬하는 내불당을 설치한 게 있는데요. 그거랑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정 때 박원종 등 많은 사람의 청탁으로 공신에 들어가게 되어 훈공의 남조라고 공론이 떠들썩했는데, 그러니까 훈공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지금 박원종이라고 하는 건 중종반정, 연산군을 몰아낸 1506년에 중종반정이 있을 때 그때 공을 세웠던 박원종, 심정, 남공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가 선비들의 행태가 부정한 것은 이익만 알고 의리를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니 남조된 공훈을 도태시켜 이익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조정 신하 중 다시는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위훈삭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훈공이 있다고 상을 달라 올린 이름들 중에 80%에 해당되는 76명이 위훈, 거짓된 훈공이다, 가짜다 그래갖고 이걸 다 삭제를 시켜버렸어. 자, 위훈삭제는 누구예요? 당시에 이제 대사원이었던 조광조. 조광조가 위훈을 삭제한 요 사건. 여기 이제 삭제된 이 사람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광조, 이제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거죠. 주초위왕. 달릴 주자에다가 합치면 조씨가 되는 건데, 조씨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주초위왕. 이거 나뭇잎에다가 이제 사과즙을 이렇게 발라갖고 이걸 벌레들이 파먹게 한 다음에 당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결국 조광조와 현량과를 통해 등장한 살림 세력들, 이 세력들을 축출을 하고요. 조광조는 전남 화순, 당시에 능주인데요. 이쪽으로 유배가 돼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 거. 이걸 우리 기묘사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마침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죽음에 임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니 임금 사랑하기 아비 사랑하듯 했나니. 그죠? 애군요 애부 임금을 사랑하기를 저 태양은 나의 붉은 마음을 알리라라고.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조광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였다. 1394년에 조선 경국전 사찬법전, 바로 육전체제로 만든 이걸 편찬한 사람은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조의제문을 지었다.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이거는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이 사림 중에서는 세조 때 이제 등장을 해갖고 처음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사림들이 점차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전필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의제문, 답계에서 낮잠을 자다가 당시 그 초안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의제, 바로 초왕을 이제 꿈속에서 본 거죠. 나는 동이 사람이고 초왕은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먼 곳, 내 꿈에까지 나타난 거는 얼마나 억울하면 나타났겠냐라고 하면서 삼가 의제에게 조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조광조에 대해서 굉장히 김종직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유자광 같은 사람들이 연산군 때 바로 1498년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결국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빗댄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고 아울러 왕실을 능상을 한 거다 그래갖고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죽은 지 오래된 조광조는 결국 조광조가 자꾸 나오는데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당하게 되고 아울러 그 제자였던 김일손을 비롯한 권오복 이런 사람들이 처형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1498년 처음으로 일어난 무사화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건 김종직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지워버리시고 현량과 실시를 주장을 하였다. 이게 이제 조광조죠. 우리 김효사와 관련된 조광조.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백운동 서원을 건립을 하였다. 1543년에 안양의 원래 집
충렬왕 때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던 게 안양인데요. 안양의 집에다가 바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사람, 바로 풍기운수였던 주세붕이 되겠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갖고 이제 서원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그 시발점, 시작이 바로 풍기운수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되겠습니다. 안양과 그의 아들 안축에 대한 제사를 올렸죠. 이 안에서는.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밑줄친 오적이 주장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오적이 경복궁의 시어소에 들어가서 임금을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기를 현재 우정국에 큰 변란이 발생하여 민영익이 참화를 입었으니 장차 대궐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 여기에서 바라건대 속히 파천하소서. 이 오적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바로 갑신정변의 이 5인방. 이 사람들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우정국에 변란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리고 왕을 이제 어디로 경우궁 쪽으로 이제 옮겨버렸다는 거죠. 여기 바라건대 속히 파천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이 두려워 도보로 북장문을 나오니 그 무리들이 유인하여 경우궁에 이르게 되었다. 경우궁에 가두게 되었다. 자, 당시에 이제 갑신정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갑신정변의 그 5인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경우궁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실체를 알았죠. 알고 보니까 이 갑신정변 5인방들이 일으킨 변란이야. 그러니까 고종이 난리를 치죠. 자기 창덕궁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난리를 막 치는 이런 과정에서 가겠다 했는데, 당시에 일본공사가 보내줘라라고 했는데, 창덕궁 가자마자 바로 청나라군대가 개입하면서 결국 3.1천하로 끝나게 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때 급진계합파, 이들이 주장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외국에 파견한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요거는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이런 게 나오면 이게 갑신정변 때 개혁안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갑신정변 때 14개조 개혁정강인지, 아니면 독립협회의 헌의육조인지, 아니면 동학농민군을 제시한 패전개혁 10위안인지 요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건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 내용이 되겠고요. 7반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천인들이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패랭이를 없앤다. 요거는 이제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패전개혁 10위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고 그 밖에 재정관청은 금지한다. 호조에서 모든 재정을 관할한다라고 하는 거. 호조에서 관할한다. 자, 재정의 일원화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일단 호조에서 관할한다. 요거는 갑신정변. 모든 재정은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요거는 갑오개혁 때. 모든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한다. 요거는 독립협회. 자, 이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쩌고 호조에서 관할하고 그 밖에 재정관청은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과의 조약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한다. 함부로 이권 넘겨주지 마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독립협회가 제시한 헌의육조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시기의 유적인 농포동 유적, 청진 농포동 유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 흙으로 빚은 토와 같은 여성상이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상이에요. 오산이 유적에서는 인물상이 출토가 되었다. 강원도 양양 오산리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토제 인면상. 점토 같은 거 놓고 콕콕 찍어갖고 사람 얼굴 모양으로 만든 거. 둘 다 뭐예요? 신석기 유적이 되겠죠. 이 시기에 있어서 사람과 인물상은 신앙 대상이 되고 있는 조상신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며 수렵의 성공이나 자기 보호 혹은 수렵과 어루를 상징하는 조상신을 새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이 됐지만 수렵과 어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컸죠. 자, 어쩌면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과 돌롤 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고인돌, 청동기 시대 군장의 무덤이죠. 그리고 그 아래 구조가 바로 돌롤 무덤. 아래 땅을 판 다음에 돌을 이렇게 돼갖고 돌관을 만드는 구조가 되겠죠.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가 제작이 되었다? 맞아요. 동글뱅이 쳐두시고. 빗살무늬 토기. 자,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고요. 가락바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이렇게 생긴 가락바퀴. 가운데 나무를 탁 꽂은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말을 연결해갖고 핑글을 하면 여기 실이 감겨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주먹도끼와 자, 승배찌르개가 제작이 되었다. 주먹도끼,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는 이렇게 그 뗏석기에다가 승배 이음도구를 연결한 걸로 후기구석기에 나오는 거죠. 주먹도끼는 전기구석기부터 나오고요.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강가에 바닥이 둥근 형태의 움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둥근 형태의 움집. 가운데 화덕이 있고요. 그 움집을 짓고 살았죠. 맞는 얘기.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국왕대의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하나이며 물은 수만이다. 물이 달을 받음으로 앞시내도 달이요 뒷시내도 달이다. 달의 수는 신의 수와 같은데 시내가 1만 개 이르더라도 그렇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달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달은 본래 천연으로 밝은 빛을 발하며 아래로 내려와서는 물을 만나 빛을 낸다. 물은 세상 사람이며 비추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은 태극이며 태극은 바로 나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늘에 달이 하나가 있는데 다 물에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물에도 저 물에도 다 달이 비치는 것처럼 달은 태극이고 태극은 바로 나다. 정조가 자기는 왕은 하나지만 모든 물은 이제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에게 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이런 어떤 훌륭한 정치를 피겠다. 자기의 정치적 이상, 자 이런 것들을 글로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만천명을 주인 옹자서라고 그래갖고요. 창덕궁에 있는 존덕정이라는 건물의 현판에 정조가 직접 쓴 게 홍제전서라는 정조의 문집에 지금 남아있는데요. 자 어쨌건 이 만천명을 주인 옹자서 쓴 사람, 만천명을 주인옹 바로 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조 때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음도서 집성을 수입하였다. 정조는요, 청나라의 그 백과사전입니다. 고음도서 집성이라고 하는 걸 수입을 해서 당시 1776년에 정조가 창덕궁 안에 세운 주함도란 건물의 1층 열람실, 규장각이죠. 규장각에 이거를 이제 비치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 맞는 얘기 되겠고요. 온건적 타협적 인사를 등용을 하였다. 여러분 정조의 탕평책이라고 하는 거는 준논탕평이죠. 이게 영조의 탕평책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영조는 우리가 완논탕평이라고 하는데 영조의 완논탕평은요.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온건적 타협적 인사를 등용하거나 이쪽을 하나 등용하면 이쪽을 하나 등용하고 쌍거오대라고 그래서 이쪽을 하나 등용하면 이쪽을 하나 등용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조의 완논탕평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조의 준논탕평이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 시비를 가려갖고 정말로 옳은 자 이걸 채택을 하는 이거 시비를 가린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정조 때 준논탕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온건적 타협적 인사를 등용하였다. 이거는 영조 때가 되겠고요. 정답은 하여튼 옳은 거니까 1번 정답이고 이거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신해허통으로 서울의 문반 진출이 허용이 되었다. 정조 때 서류허통 절목이라고 하는 게 1777년에 이제 발표가 돼요. 그 정유절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 이듬해인 1778년 자 이때는 이덕무, 박제가, 서유수, 유득공 같은 서울 출신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규장과 검성안에 등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신해허통이라고 하는 이것처럼 서울허통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1851년 바로 철종 때가 되겠습니다. 신해허통을 통해서 법제적으로 서울들 그동안 이제 금지가 됐던 문반직 진출과 청유직 진출이 법제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 요거는 1851년에 철종 때.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신해허통, 서울허통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정조 때 편찬된 법전. 요거는 이제 대전 통편이 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경국대전에다가 영조 때 나온 속편이 있어요. 속대전. 이걸 합친 다음에 추가해야 될 법전까지 증. 그래서 이제 원속증이라고 하는데 원래 있었던 경국대전, 그 다음에 속편으로 속대전,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증까지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합본으로 편찬이 된 이걸 바로 우리가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랑 구분하셔야 될 게 여러분 대전회통입니다. 대전회통은 1865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조선 최후의 법전 그리고 최대 규모의 법전으로 간행을 한 게 대전회통.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되는 건 1번 정답이 되겠죠. 13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는 신라의 유월로서 종국에서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신라 왕족의 출신이라는 거죠. 유월이라고 하는 건 같은 유의 왕족의. 자, 종국의 버림을 당하고 여기에서 또 승려의 자신을 의탁하였다가 스님이 됐다가 도적 가운데 우뚝 일어나 흑양을 몰래 점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일컬으면서 그러니까 신라의 왕족 출신인데 갑자기 도적들과 같이 결탁을 했다. 원주의 치악산 밑에 양길 밑에 휘하에 들어가갖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세력을 모아서 이제 명주를 점령을 하고 나중에 양길도 치고 오히려 이제 나라를 세웠다는 뭐 이런 거죠. 이후가 사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습니다. 누구예요? 궁예가 되겠죠, 궁예. 그러나 성품이 본래 흉악하여 끊임없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여 처자를 해치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이런 강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마누라, 왕비, 왕자까지 살해하는 뭐 이런 만행을 저지르죠. 처자를 해치고 공경들을 도륙을 하니 백성들이 모두 결단이 날 판이었습니다. 바로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후당 및 5월에 사신을 보내 교류를 하였다. 여러분 후삼국 시대의 대외 관계에서 이 왕건하고 보통 이제 누구를 비교하냐면 견훤을 비교하는데 이거는 견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당시가 중국이 이제 5대 19개 혼란기였는데 북중국에 있는 5대 나라들과 이제 통교 관계를 맺은 게 이제 왕건 고려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견훤 이 5대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후당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차례로 등장하는데 그중에 견훤과 통계에 있던 나라는 5대 중에는 후당밖에 없고요. 주로 이제 남중국에 있던 5월, 우리가 5월 동주란 말에 나오는 5월과 그 다음에 거란과 통교 관계를 맺고 또 외화도 통교 관계를 맺었던 이렇게 폭넓은 대외관계를 맺고 이걸 바탕으로 세력을 키웠던 게 견훤이 되겠습니다. 견훤에 대한 설명이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였다. 후고구려의 최고 정책결정기구 바로 광평성이 되겠고요. 왕건이 이제 나주를 점령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다음에 903년 이후에 광평성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광친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부석사에 있는 신라왕의 화산을 훼손하였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요. 영주 부석사에 있는 신라왕의 이제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궁예가 여기에 가갖고 막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그림을 발기발기 찢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 맞는 얘기 되겠고요. 천수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 태조 왕건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일단 여기서는 3번 정답 되겠고요. 궁예의 연호는 일단은 뭐 무태, 성책. 요거는 중간에 후고구려가 후고구려가 나라 이름을 904년에 이제 마진으로 바꿨다가 911년엔 태봉으로 바꾸는데요. 요 마진 때 연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덕만세 정계라고 하는 요 연호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태봉 때 연호가 되겠습니다. 정계까지 해갖고 요런 게 이제 궁예 연호들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요. 14번으로 갑니다.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다. 고구려의 옛 땅. 이 나라는 2000년에 걸쳐 있다. 주연과 관역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의 부락이다. 2000년이 고구려의 옛 땅 그리고 말갈족이 많다. 발해가 되겠죠.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은데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족인데 숫자로 따지면 말갈족이 훨씬 더 많았죠. 모두 토인을 촌장으로 삼는다. 이 나라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대창, 인평 등 독자적 연호가 사용이 되었다. 우리가 대창 또는 태창이라고 하는 연호, 개국, 그 다음에 홍제, 대창 요 연호는 그 지등왕 때 연호가 되겠고 영토확장을 하면서 인평이라는 연호는 선덕여왕 때 연호가 되니까요. 독자적 연호 이거 신라가 되겠죠. 지워버리시고요. 지방의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673년 문무왕 때를 기점으로 신라는 각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한 외사정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신라 또는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평시설을 설치하였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에요. 그 도시 안에, 도성 안에서. 원래 고려시대 경시서였던 것이 조선 세조 이후에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면서 시장 감독관 업무 이런 걸 담당을 하죠.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책성부의 콩으로 만든 된장, 그리고 솔빈부의 말 등이 특산물로 유명했다. 시험에 의외로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어요. 특히 솔빈부의 말, 이거 자주 나오죠. 시험에는. 그죠? 그 발해의 특산물로. 자, 15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도에 걸쳐 소위 조선 독립 만세 소요 사건이 발발한 뒤로 국외로 탈출하여 재외 불령 성인과 연락. 그러니까 여기 만세 소요 사건이라는 거는 보안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3.1운동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국외로 탈출하여 재외 불령선인. 일제가 당시에 외국에서 활동을 하던 조선인을 불령선인이라고 하는데 연락 제휴하여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광분하던 중이었는데 조국 광복운동을 위해서 파괴, 암살, 폭동 등 부단한 폭력을 감행을 하였다. 자, 우리가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 어디서 봤던 거죠. 1923년에 김원봉의 요청을 받고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감행을 하여 조선의 혁명을 달성함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머머라는 결사를 조직을 하고 바로 김원봉이고 이 조직은 의열단이 되겠죠. 1919년 11월에 만주 길림에서 단이 되겠고요. 1919년 11월에 만주 길림에서 밀양 청년들 13명이 조직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후 본부를 북경 4개 등지로 전전하다가 자, 옳은 것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결성이 되었다. 중일전쟁은 1937년이 되겠고요. 중국의 선전포고라는 전쟁. 이건 1919년이니까 지워버리시고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에 참여하였다. 김원봉의 의열단은요. 이제 1935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그 전에 1932년에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하는 이걸 먼저 만들었어요. 그 규합체, 과도기적인 규합체로. 이게 1935년에 이제 난징에서 뭘로 개편되냐면, 조선민족혁명당, 이걸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의열단이 중심이 됐고, 여기 뭐 신한독립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대한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이런 단체들이 규합이 돼서 만들어졌는데요. 김구는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5년에 김구는 한국국민당으로 따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단체 연합체가 1937년에 자, 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난징으로 옮겨가기 전에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과 별개로 해갖고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또 김원봉 세력에서 탈퇴한 뭐 조소왕이나 그다음에 지청천 그리고 김구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만들어진 요게 광복진선이라고 하는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버리시고요.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결사였다. 1912년 이때 고종의 밀명을 받았고요. 전라도 의병장이었던 임병차를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복벽주의를 바탕으로 총독부에다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한 요 단체는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독립의군부. 그죠? 지워버리시고요. 단원들이 황포공관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의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다음 박재혁, 최수봉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하시부터 폭살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나석주 이거까지 1926년에, 그 전에 김상옥, 김익상의 이거 다 있죠. 조선 총독부 투탄의 이거, 김익상, 종로경찰서 투탄의 이거, 자, 이 김상옥, 그리고 나석주가 조선 식사은행과, 그 다음에 동양 척추식회사 투탄의 이거.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의거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반짝할지 모르겠지만, 일제를 근본적으로 박멸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1926년에 김원봉은 자기가 중국 국민당에서 운영하는 황포공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후에 자기 부하들도 여기에 입교를 시킨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1932년에는 조선혁명 정치 군사 간부학교 자 이걸 만들어 갔고요. 또 교관들을 대거 육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황포공관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다음 가나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가 활동한 시기 정치와 사회 등의 분야에서 사림이 주도층으로 등장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때의 국가와 사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향약의 재정 및 서원의 보급이 바로 그것인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가 주도한 다음에 향약의 재정, 그 다음에 서원의 보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먼저 향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예한양약. 자, 키워드예요. 예한양약을 제정하여 향촌 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한지방의 예한양약은 바로 이황이 되겠죠. 이거랑 우리가 대비해서 받을 게 청주지방의 서원양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주양약. 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요거는 2가 되겠습니다. 율곡 2 밑에요. 오래된 집을 유지하려면 유능한 기술자를 시켜 기둥을 갈고 수리해야 하는데 국가도 달라진 시대에 맞게끔 제도를 고쳐야 하며 사회 경장론이죠. 이것이 바로 경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워드가 또 나옵니다. 사회 경장론도 키워드지만 동호문답 책 이름 정도 암기해 두셔야 돼. 만원봉사 여기서 10만 양병설을 제시한 상소가 되겠죠. 상소를 올렸다. 율곡 2가 되겠습니다. 1번 가는 아동의 수신서 몸을 닦는 수신서인 경목요결을 편찬하였다. 무지몽매함을 격파하는 요결이다라고 해갖고요. 자, 경목요결 요거는 하여튼 경목요결은 2가 되겠죠. 율곡 2가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 이왕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성악십도 병풍 10장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는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옆에다 두고 계속 보십시오. 경연을 행하는 자리에서 그림으로 이제 설명한 성리학의 대요를 또 주자 서저료. 이거는 일본까지 전해져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주자의 서간들을 모아놓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2번. 가야학풍은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맞습니다. 자, 이거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이고 맞는 얘기고요. 3번에 나는 수비법 실시를 적극 주장하였다. 율곡 2는요. 당시에 이제 박람회 폐단 이게 모든 것들이 현물을 구할 수 없는데 부과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납부하게 해야 된다. 쌀로 납부하게 하자. 대동법 실시 이전에 자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 두 사람 있죠. 율곡 2, 그 다음에 유성룡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수미법, 쌀로 걷자라고 하는 거. 대동법의 모체가 되는 거고요. 4번에 나는 기자실기를 편찬하였다. 1580년에 모든 민본주의 시작은 어디에서? 기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우리가 기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법을 가르치고 한 게 민본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답이 되는 거 여기서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밑줄 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때 본국의 승상 김음승과 양도 등이 당나라에 갇혀 있었다. 자, 그는 귀국하여 이 일을 조정해 알렸고 나라가 곧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나라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신라하고 이게 매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는 태백산으로 가서 조정의 뜻을 받들어 키워드 부석사를
양양에 있는 낙산사와 영주 부석사를 창건하고 대승의 교법을 펼쳤는데 영험이 많이 나타났다.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의상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하다가 지역문화에서 공부하다가 당나라 침공을 알리기 위해서 귀국을 해서 화엄 10차례라는 10개의 사찰을 짓는데 그중에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부석사하고 이제 양양의 낙산사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국통에 임명이 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여러분 신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국통도 아니고 이제 대국통에 임명된 사람 누구냐면 자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당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주로 언제 활동을 해? 선덕여왕 때 활동을 했죠. 또 황룡사 구충목탑을 짓자라고 건의한 사람이 자장이 되겠습니다. 또 규범과 계율을 주관을 하였다. 그래서 자장이 바로 계율종 양산의 통도사를 중심으로 계율종을 개창하게 되는 거죠. 오교 중에 하나. 자, 2번. 문무왕에게 민심의 성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무리 큰 성을 쌓더라도 민심이 무너지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띠집을 짓더라도 민심이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큰 성을 짓고자 백성들을 이제 부역에 동원하자는 문무왕, 이걸 만류했다는 걸로 유명한 승려가 바로 이제 의상대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기 위해 화쟁사상을 제시하였다. 화쟁. 모든 불교의 어떤 대립된 가치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서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원효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원효를 그래서 나중에 뭐 화쟁국사 또는 화정국사라고 고려시대부터 부르게 되는데요. 화쟁사상. 바로 원흉회통 사상. 모든 불교가 가장 높은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효. 자, 우리가 의상은 화엄이 되겠고요. 자, 원효는 화쟁. 근본은 비슷하지만 요 용어들 차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4번에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신라 하대에 들어와서 지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바람과 물의 형세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 나라의 흥망이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풍수지리가 되겠는데요. 이 중요성을 일깨웠다. 자, 요거는 신라 하대에 두고 도선국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정답. 18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 누가 나라를 열어 풍운을 헤쳤는가? 석재의 손자, 이름은 당군일세. 환인제석할 때 석재의 손자 당군일세. 당군 이야기가 나왔네요. 무진년 요임금과 같은 해, 여고동시라고 하는 같은 해에 나라를 세우니 우임금을 지나 하나라에 이르기까지 왕에 계셨도다. 은나라 호정 8년 을미해에 아사달에 입산해 신이 되셨네. 나라를 누리기를 1028년 어찌 변화가 없었겠는가. 환인의 힘이로다. 그 뒤에 164년 어진사람께서 군신의 길을 열었구나. 자, 동국군왕 개국연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단군 신화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요렇게, 고려시대까지 이야기를 쓴 역사시. 요게 바로 이제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되겠는데요. 이승유는 이 제왕운기라는 책을 삼척에 있는 두타산에 썼다고 하고요. 요게 1287년,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1281년이니까 곧 6년 후 다시 말해 충렬왕 때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권과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중국의 역사를 학원은 우리 역사를 기술했다고 해요. 이게 칠원시 운기니까 운율로 쓰여진 이게 칠원시고 자 우리나라 역사 학원은 이제 앞에 있는 통일신라까지 여기까지 내용들은 뭐 발해도 물론 기술했고요. 칠원시로 그다음 고려시대 본조국왕 세계연대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까지고 그다음 고려시대 역사는 충렬왕까지 역사는 본조국왕 세계연대라고 하는 걸로 따로 편찬했는데 그거는 오원시로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 역사와 중국 역사를 대등하게 파악하고자 했다는 이런 특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 뭘까요?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무려 1145년 인종 때 이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가 되겠고요. 김부식이 쓴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 다음에 2번 민간설화와 신라의 향가 14수를 기록하였다. 요게 삼국유사죠. 이게 현재 남아있는 향가 25수 중에 삼국유사의 14수 규저전의 11수가 남아있는데요. 요거는 삼국유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 요거 지워버리시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을 하였다. 요렇게요. 상권은 중국의 역사를 반고부터 금나라까지, 하원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대등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3번 정답. 또 요거 또 나오지만 요거와 같이 나오는 제왕후기 대표 사료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 별천지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아예 중국과 다른 우리 세계를 별천지,
중국과 요동의 별천지가 있으니 중국과 확연히 구별되도다. 이걸로 시작된 사료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우리 역사와 중국 역사를 대등하게 파악을 하였다. 3번 정답이 되겠고요. 고구려 동명왕을 천재의 손자로 파악을 하고 영웅으로 드높였다. 이 고구려 동명왕은 고주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주몽을 천재의 손자, 영웅으로 파악을 하였다. 고주몽의 영웅 서사시, 요거는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3년 이의민 집권기에 이규보가 쓴 책이 되겠죠. 3번 정답이요. 19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9일 새벽 YH노조 여성 노동자 187명은 신민당 당사로 농성장소로 옮기는 데 성공을 했다. 당일 오전 문동환 목사, 이문영 교수로부터 이들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당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때 김영삼이 이제 신민당 야당 총재였어요. 노동자들은 4층 강당에 모여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걸고 정상 아니면 죽음이다라고 쓴 머리띠를 두른 채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경찰 공권력이 여기에 들어가서 당시에 22살의 젊은 노조위원장 김경숙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아울러 당직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막 무차별 폭행이 가해지는데 1979년 8월 바로 유신체제에서의 엄청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YH 무역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김대중이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위 김대중 납치 사건,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973년 8월에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본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미주 지역 한인 대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죠, 요원들에게 김대중이 납치가 돼갖고요. 거의 뭐 6일 동안 감금이 됐다가 8월 13일 날 풀려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은 73년의 사건, 유신체제 직후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유신반대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요때 기록 김영삼이 이제 잠수 타기 전에 일단 김영삼 총재가 결국 요게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시위를 막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1979년 10월 4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총재가 국회의회에서 강제로 제명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아울러 10월 9일 날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에 반대하는 반독재 투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1979년 10월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 맞습니다. 2번 정답 되겠죠. 정부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을 탄압을 하였다. 이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1974년자 이때가 되겠고요. 이 민청학년 사건은 이듬해인 1975년 4월 바로 인혁당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이죠. 2차 인혁당 사건. 그 사건하고 이제 연루가 돼갖고 여기 관련자들 하재환, 도혜종을 비롯한 9분이 결국 이제 사법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첩 혐의로 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요거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18시간 만에 아주 부랴부랴 긴급하게 이제 집행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분들 중에 8분은 나중에 결국 무혐의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자, 어쨌건 요거, 민청학년 사건은 1974년입니다.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 11월의 사건이 되겠죠. 정답, 자, 여기서는요,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 다음에 제시된 경제적 사실이 있었던 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정 연립. 전정이라고 하는 건 토지가 되겠는데 아버지의 직역 세습과 함께 자식으로 토지가 세습이 되는 거. 이게 뭐가 있냐면 군인전과 외역전이 있습니다. 군인전, 외역전이 되겠죠. 향리에게 지급한 토지, 군인들에게 지급한 토지 세습이 되는 거죠. 구분전, 육품이하의 육품이하가 아니라 그 하급관리의 유가족과 그 다음에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 고려시대가 되겠죠. 이것도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장생고, 자, 이거는 사원들과 귀족들이 원래는 이제 빈민구제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사원에서 창고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고리들을 변질되는 건데 전부 다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풍용을 고려하여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여러분, 풍용의 정도를 고려해서 상상년부터 하한년까지. 상상년은 1결당 20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하한년은 1결당 4도를 부과하는, 요거는 연봉구등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선 세종 때가 되겠죠. 지워버리시고. 12법이 시작되었으나,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재역전과 이력전이 여전히 존재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재역전이라고 하는 건 자, 이거는 한 해 쉬고 한 해 농사 짓는 땅. 그러니까 한 해 쉬는 게 아니죠. 이건 두 해 쉬고 농사 짓는.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 갖고요. A에서 농사 지을 때는 B씨가 쉬고, 그 다음 B에서 농사 지을 때는 A씨가 쉬고, C에서 농사 지을 때는 AB가 쉬는, 이런 식으로 3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거. 3년에 1장.
그러니까 2년 쉬고 농사 짓는 걸 재역전이라고 하고, 이력전이라고 하는 건 한 해 쉬고 농사 짓는 이런 거죠. 좀 더 비옥한 땅으로 이제 A에서 농사 지을 때 B는 쉬고, B에서 지을 때 A는 쉬고 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시비법이 시작이 돼요. 비료를 주는 게. 그러나 재역전, 이력전은 여전히 존재했고요. 요거랑 살짝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시비법의 발달로 재역전, 이력전이 소멸되었다. 내지는 시비법의 발달로 농경의 상경화가 이루어졌다. 매년 농사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조선시대,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요거 맞는 얘기. 자, 2번 정답 되겠고요. 제헌사를 중심으로 저수지 축조가 확대가 되었다. 조선 초기에 소규모 저수지를 제헌이라고 하고 조선 초기에 제헌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없어졌던 것이 1662년 현종 때를 기점으로 다시 복설이 되는데요. 저수지 축조가 막 확대가 되는 거는 제헌사를 중심으로 한 건 조선 후기의 사실이죠. 밭농사에서 농족이 견종으로 대체가 되었다. 견종법. 밭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작물을 밭에 이제 고랑, 여기 밭고랑, 밭이랑에다 심는 건데, 밭고랑에다가도 이제 작물을 심는, 습한 데에 자란 작물을 두엄을 깔고 여기도 심는, 요걸 우리가 견종이라고 하고요. 조선 후기에는 12법의 발달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 요거를 견종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조선 후기의 사실. 정답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시험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라 사실 여러분 뭐 점수나 이런 건 좀 민감할 텐데, 글쎄요, 뭐 시험이란 건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공부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고 공부가 좀 덜 됐으면은 뭐 실수한 학생도 있겠지만 실수도 실력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어떤 점수, 물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언제나 공부는 늦은 게 없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니까 뭐 공부가 안 되면 뭐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험 때까지. 혹시라도 여러분의 약점이 발견이 됐다면 이걸 보완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비슷한 동일한 주제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나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마지막까지 어쨌건 점수나 자기 어떤 뭐 현 상태에 뭐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차피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제 시험 볼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